네, 확실히 변동성이 있는 시장의 모습입니다. 상승하더라도 안심하기가 참 어려우시죠. 결국에는 또 외국인의 매도 압력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분위기가 좀 실망스러운데 그래도 종목이나 업종별로는 투자자들이 분명히 보는 종목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함께 공유해보는 스타캐치 시간입니다. 네, 먼저 증권통에서 조회상위 리스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시장 분위기 좀 꺾이면서요. 하락하는 종목들이 1위부터 10위까지 훨씬 더 많게 8가지 종목 정도로 집계가 됩니다. 1위는 삼성전자인데요. 기관이 5거래일째 매도세 나타나고 있고 외국인도 어제 팔자 기조로 좀 전환이 되더니 이틀째 팔자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투심이 좀 안 좋게 잡히고 있고 간밤에 미증시에서도 이 엔비디아가 좀 개별적인 이슈와 함께 밀려 내려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업황 전반에 대한 해석들이 그렇게 좋지가 못해가지고 현재도 1%대 하락세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수에 대한 부분들 확실히 많이 좀 확인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조회 상위에 오르고 있는데 코스피 지수가 2위에 올라와 있고요. 아래쪽으로 보면 코스닥 지수도 오늘은 있습니다. 8위권 정도에 위치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미증시에서도 나흘간 미증시가 좀 하락 흐름을 이어오다가 간밤에 이렇게 혼조세로 전환이 됐거든요. 다우산업지수가 5위에 있는데 그래도 5일 만에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나스닥 종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좀 여러 가지 대형 종목들의 급락이라든지 여전히 높은 금리 불확실성 이 부분 때문에 회복하지 못하고 약보합권 수준으로 마무리가 된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지수에 대한 확인들도 상당히 높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확인해 보실까요? 이제 4위 정도에 위치하고 있고 현재는 낙폭이 조금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이랑 같이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원전 관련 산업에 대해서 집중도가 높아지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함께 올라가다가 일단은 이틀째 좀 하락세가 급하게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동안 주도주 역할을 해줬던 종목들 위주로 확실히 차익 매물 강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 성일 하이텍 6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은 하락으로 돌아선 모습이고요.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도 오늘은 쉬어갑니다. 네, 다른 종목도 살펴보시면 SK이노베이션이 그래도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현재는 1% 정도 상승하는 흐름인데요. 물론 정유 쪽도 있지만 배터리 부분 쪽에서 내년에 흑자가 예상된다는 증권가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주가 반등할 기회를 준다라는 분석과 더불어서 현재는 오름세 구간 나타내고 있고요. 10위권에는 카카오뱅크가 있습니다. 카카오 그룹주들 최근에 투심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오늘은 좀 조회 상위에서 투자자분들이 카카오뱅크를 많이 살펴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네, 조회 상위 리스트 봤고요. 다음으로 관심 상위 리스트들입니다. 네, 일단은 하락하는 종목들이 더 많게 보이시는데요. 그래도 급등 종목들이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테마성도 있고요. 이슈가 있는 종목들도 있는데 하나하나 보면요. 1위에는 광림이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주로 다시 한번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은 쌍용차 인수전 때 한참 들썩였던 종목인데 오늘은 신재생 에너지주 관련해서 오늘뿐 아니라 어제까지도 좀 급등세가 함께 나오면서 현재 관심 상위 1위에 랭크가 되고 있고요. 2위에 대명에너지 보시면 마찬가지로 사실 해상풍력 키워드로 올라왔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6거래일 만에 강한 차익이 좀 실현이 되면서 현재는 8% 정도의 급락세로 집계됩니다. 3위에 박셀바이오 있고요. 4위에는 한미글로벌이 있는데 네옴시티 관련한 테마주들 많이 검색해보셨죠? 이 한미글로벌도 역시나 대표적인 종목으로서 톡톡히 급등하는 모습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폐배터리 관련 종목 5위에 성일하이텍 그리고 8위에 있는 세비캠 모두 아직까지 관심 범위 안에는 들어가고 있는데요. 시세 자체는 일단 차익 매물에 조금 나오고 있다는 점이 오늘장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6위권에 보면 폴라리스 우노가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권리락 착시 효과 때문에 어제 시세가 나왔다가 확실히 이런 종목들은 변동성이 큽니다. 단기간에 이렇게 하락으로 전환이 됐는데 오늘도 상승 출발했지만 하락으로 전환됐고요. 현재는 낙폭까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의 10%가량 급락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거래 제한 폭에 도달한 종목이 있는데요. 바로 코리아 S입니다. 재해 복구 테마로 보시면 될 텐데 지금 태풍 흰남노 관련해서 검색 많이 해보실 것 같아요. 특히나 남부지방 쪽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좀 계속 커질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 현재 경로가 계속 우리나라 쪽으로 조금 더 틀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북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특징주에서 조금 더 체크해 보시겠고요. 9위에 선익 시스템이 있는데 애플의 XR 기기에 탑재되는 수혜가 예상되면서 오늘장 다시 한번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위권 가보시면 범한 퓨얼셀까지 오늘은 하락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증권 통해서 조회상위와 관심상위 리스트들 봤는데요. 종목들 3가지 특징주로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광림입니다. 특장차 전문 기업인데요. 이번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해상풍력 발전소 사업에 대한 허가를 획득했습니다. 영광군 내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위해서 영광군 영광의 미래 해상풍력 발전 사업이 있었는데 심의 결과 산자부로부터 발전 사업을 허가받았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이 사업은 영광군 일대에 15메가와트급 발전기 10대 그리고 10메가와트급 발전기 1기 등을 이 총 시간당 160메가와트를 생산하는 11기의 발전기가 들어서는 사업입니다. 향후에 상업 운전이 좀 가동이 되면요. 연평균 25만 메가와트 그리고 20년간 504만 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광림이 지난해 9월 임시주총 때 사실 몇 가지 사업들을 사업 목적에 추가를 했거든요. 그게 신재생 에너지와 태양광, 풍력,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들을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 정도가 지났는데 이제서야 산자부로부터 해상풍력 사업 허가를 획득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풍력 사업에 박차를 가하게 됐는데요. 신재생 에너지원 전기 특장차 판매 사업과 이동형 에너지 충전 사업 그리고 에코필리지 에너지 공급 사업을 통해서 미래 사업 성장 동력도 확보하고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도 굉장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최근에 좀 뜨거운 이런 테마로 묶이는 신재생 에너지 시장으로 광림이 다시 한번 편입이 되면서 오늘 급등 나오고 있는데요.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네, 광림 차트를 조금 길게 보실까요? 4월달 정도에 한번 들썩였기 때문에 이때 차트 살펴보시면 기억하실 것 같아요. 연속 상한가 터치했던 종목이기도 하죠. 쌍방울그룹과 쌍용차 인수 이 키워드로 좀 올라갔었는데요. 이후로 하향 조정이 굉장히 가팔랐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주가보다도 더 밀리는 모습으로 차트상으로 관측되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최근에 차트 돌려세우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부터입니다. 신재생 키워드가 살리게 되면서 일단 오늘 장기 이평선까지 터치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나 거래대금도 상당히 실리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탄력이 있을지는 조금 더 보셔야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넘어가 볼게요. 한미글로벌입니다. 네, 네옴시티 사업은 이제 너무 많이 들으셔서 아실 것 같은데 총 650조 원 규모의 대규모 사업이고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신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대규모 건설 사업에서 원래는 건설사들이 주목을 받기 마련인데요. 이번에는 건설 사업 관리 기업인 한미글로벌이 대장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에 국토교통부가 개최한 2022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에서 네옴시티 최고 투자 책임자 마나르 알모니프와 원희룡 국토부 장관 그리고 건설업계 관계자들이 만나서 협력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이 자리에는 한찬건 한미글로벌 부회장도 함께 참석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다음 날 알모니프 CIO가 한찬건 부회장을 별도로 만났다고 하는데 이 한미글로벌은 별도로 면담을 하면서 네옴시티와 관련해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이 한미글로벌은 지난해 네옴시티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 네옴 더라인 특별 총괄 프로그램 관리 용역을 수주했는데요. 수주 금액이 약 26억 원 정도였고요. 이제 프로젝트 관리나 운영 구조 수립, 개발, 설계 관련 내부 관리, 발주처 지시사항, 적기 이행 감독 등 프로젝트 전반을 관리하는 이런 업무를 수주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초기 용역이기 때문에 추후에는 조금 더 이 규모가 수천억 원까지 커지는 본 용역을 수주할 가능성도 열려 있는데요. 그래서 한미글로벌이 네옴시티 테마주로 강하게 엮였고 최근에 주가 급등이 나타나는 이유가 이 사업 규모 자체가 좀 어마어마한 데다가 추가적인 수주까지 기대가 되기 때문이라고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글로벌 일봉 통해서 보실게요. 네, 6월까지는 저점이 좀 낮아졌던 종목이고요. 이전에도 이 전후로 봤을 때 움직임 자체가 그렇게 큰 종목이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횡보하는 시세 가져가다가 네옴시티 이야기 때문에 최근에 차트가 완전히 좀 뒤바뀌고 있는데요. 급등 나오면서 오늘 신고가 부근 뚫어냅니다. 일단 신고가 터치 나오게 되면서 오늘 23,200원 부근에서 이렇게 터치가 나왔는데요. 윗꼬리 달고 어느 정도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기는 하는데 그래도 현재는 시장 대비 굉장한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코리아 S입니다. 네, 가을이 왔는데 또 태풍 주의하셔야겠죠. 이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역대급 세기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은 과거 국내에 상륙했던 태풍 가운데 가장 강력했던 태풍들, 사라라든지 매미보다도 더 강한 상태에서 상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보가 나오는 바로는 다음 주 6일 새벽 혹은 아침 정도에 경남 남해안으로 상륙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지금 상륙을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기상청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흰남노는 6일 밤에 동해로 빠져나갈 것으로 일단은 예측이 되는데 이렇게 내륙한 상륙한 태풍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때는 끝날 것이다 이렇게 함부로 예측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머물지는 조금 더 보셔야겠습니다. 이 흰남노가 북진하는 상황 속에서 힘이 좀 계속 커질 거라고 하는데 사실상 남해안뿐 아니라 전국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한 번도 예상하지 못했던 태풍 피해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좀 좋지 않은 전망들까지 나오는데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재해 복구주들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SE 같은 경우에는 자연재해 복구에 쓰이는 이렇게 타이 케이블을 제조하는 업체로 분류가 되는데요. 주봉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리아 SE가 태풍 이야기 흘러나올 때부터 확실하게 상승하는 모습인데 그래서 9월에 이렇게 급등하는 차트가 형성이 됐습니다. 일단 19일부터 오늘까지 두 차례를 제외하고 상승이 나왔고요. 지금 어제도 29% 급등이 나왔는데 오늘까지 상한가 랠리 기록하면서 단숨에 4,000원 선 이상 뚫어내는 모습입니다. 일단 그렇지만 코리아 SE 이렇게 재해복구주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이슈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차익 조심하시고요. 태풍 역시나 피해 없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증권통통에서 조회상의와 관심상의 리스트들 봤고요. 특징주 3가지 차트와 함께 봤습니다. 스타캐치였습니다.